혹시 지금 유학 생활에 좀 지쳐 있거나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기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테뉴어를 받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교수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미국 교수는 며칠을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방학, 안식년, 근무 시간, 여행, 조기 은퇴, 연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교수 월급이 결코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보다 더 매력 있는 직업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걸 포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던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마냥 즐겁고 쉬운 일은 없잖아요. 미국에서의 교수도 힘든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도전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yes!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겠어요. 이런 직업은 진짜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수 엄마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에 저의 솔직한 마음과 답변을 영상에 담고 있어요. 저는 석사 1년, 박사 5년, 재수 1년 이렇게 총 7년간의 유학생활 끝에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로 9년간 지내면서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었고 존칭교수가 되었고 안식년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일이 척척 잘 진행이 돼서 순조롭게 평안하게 미국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은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거의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뭔가 더 나은 일이 있지 않을까? 진짜 교수 생활 너무 힘들다. 짜증날 때도 많고, 혼자 있을 때 울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까지도 어려웠고, 애들을 혼자 키우면서 미국에서 교수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날들이 거의 매일매일이에요.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힘든 유학 생활을 다시 해가면서 또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미국 대학에서의 교수를 도전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티칭 대학에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에 대한 플렉서빌리티예요. 교수라는 직업이 저에게 가장 좋은 이유는 사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플렉서빌리티예요. 시간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이란 그 어떤 직장에서 주는 베네핏과도 바꾸기 힘들 만큼 상당히 매력적이죠. 당연히 수업을 해야 하고 미팅에 참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오피스 아워 때 연구실에 있어야 하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거지만 요즘엔 줌으로 미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메일로 어포인먼트를 잡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오피스에 교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사실 쓸데없는 미팅들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오피스에서 일을 할 때 능률이 더 오르니까 연구실로 출근을 해서 월, 화, 수, 목, 금을 일하는 편인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제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연구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을 해서 앉아 있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두 번째는 방학이 있어요. 특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방학만큼 좋은 기간도 없죠. 나와 애들이 방학이 같으니까 여름방학 내내 한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학기 중에 소홀했던 엄마의 역할도 좀 할 수 있고 못했던 취미생활이나 뭐 자기계발도 할 수 있고요. 통상 미국 교수는 9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잖아요. 물론 방학 3개월 내내 팍 쉬는 교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회 준비나 논문을 이 기간에 좀 해놔야 하니까. 그래도 출근을 안 해도 되고 학생을 만나야 하거나 학교 일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하긴 해요. 일상적으로 이메일도 확인하고 필요한 일 같으면은 당연히 처리하고 저는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또 주 5일제가 실행되기 전이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 휴가도 눈치 보여서 쓰지 못하고 상사 눈치 보느라 일찍 퇴근도 못했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직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 해방감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학기 중에 막 힘들 때도 좀만 참으면 그 방학이니까 또 그러면 금방 16주가 지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의외로 연봉. 그 박사까지 했는데 미국 교수 생각보다 좀 진짜 돈 못 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교수가 된 첫 해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또 사고 싶은 집이 있다고 그 집을 막 주목국으로 보여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내 신용 크레딧을 돌려서 대출을 해주는 로너가 얼마까지 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로너가 정해준 그 값 이하로의 집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갓 졸업한 유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집을 찾지 못하고 좀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리얼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레이나, 시간이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긴 여름방학이 있는데 네 연봉이 결코 나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그 어떤 직장도 이렇게 여름 내내 거의 3개월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봉이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보통 9개월 계약이니까 9개월간 월급을 받고 여름방학 때 월급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저는 12개월로 저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주급으로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는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름방학 때 이렇게 놀면서 계속 격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이거 정말 포기할 수 없죠. 네 번째는 근무 시간. 연봉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까 교수는 1년 중 9개월을 일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상 정확히는 186일이에요. 1년 365일 중에 186일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미네소타에 살면은 스노우데이로 학교가 클로즈 될 때가 종종 있고, 또 제가 학회에 다녀오는 기간에는 수업을 안 하잖아요. 학교에 각종 행사도 있고 등등을 제하면은 실제로는 17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지칠만 하면 숨통 트이는 기간이 있어요. 봄에는 봄방학이 있고 가을에는 땡스기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겨울방학이 있고요. 12개월 내내 9 to 5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연봉을 뭐 더블로 올려줄 테니 미국 교수 때려치고 올래? 라는 제안이 있어도 저는 절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여행이에요. 이거는 프로페셔널리즘에선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교수 연봉에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혜택 중에 연구비, 그리고 자기개발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로 우리가 학회를 다녀오는데, DC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같이 관광으로 많이 가는 곳들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어요. 예전에는 홍콩 학회도 데리고 갔었고요. 물론 학회가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호텔에서 가족이 같이 머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연구비 횡령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떳떳하게 가족이 학회를 같이 가는 거, 절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학기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기왕 가는 학회 엄마랑 같이 잠깐 어딘가로 벗어나서 비행기 타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콧바람도 쐬고, 특히 저희들처럼 이제 작은 도시에 살다 보면은 1년 내내 갇혀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도 부부가 같이 학회를 가시면, 저희 교수님은 사실 학회에 너무 많은 역할을 맡고 계셨고 또 학생들도 많고 해서 학회장에서 거의 사셨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혼자 박물관 같은 곳 다니면서 관광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느 직장인이 출장 갈 때 이렇게 맘 편해서 가족 동반해서 가진 않잖아요. 은퇴예요. 아, 진짜 당장 때려치고 싶다, 이럴 때가 많아요. 물론 힘들 때 순간 잠깐 충동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해요. 근데 그런 충동적인 생각과 감정이 축적이 되다 보니 정말 진심으로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만두자니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테니어도 받고 부교수도 되고 안식년까지 받았는데, 그럼 과연 은퇴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언제 은퇴를 해야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게 된 거죠. 또 미국은 주마다 학교마다 은퇴 플랜이 패키지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HR 상담도 해보고 최근에 은퇴한 교수님들과도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에 은퇴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이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유학생이 연고지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이 미국에서 조기 은퇴를 꿈꿀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이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 유학 생활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솔직히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교수가 그냥 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또 교수가 되고 나서도 산 넘어 산,
특히 테니어 받기 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교수로서의 삶이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교수라는 타이틀 안에는 미처 제가 또 다른 교수들도 솔직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디맨딩하고 체력도 멘탈도 강해야 하는데 특히 저같이 좀 선천적으로 내성적이고 뭘 나서서 하기를 꺼리는 사람이라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문화적으로 뭔가 넘기 힘든 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직업이 없지. 그래, 교수가 최고지. 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상 제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솔직한 6가지 이유를 나눠봤어요. 혹시 지금 유학 생활에 좀 지쳐 있거나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기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직 테니어를 받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교수 생활에 좀 지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과 질문에 저의 솔직한 답을 영상에 담고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